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어떤 쪽 집중해서 보시는지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 유리기판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또 유리기판 얘기를 했었고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유리기판이라는 키워드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종목군들 퍼포먼스도 꽤 괜찮았고요. SKC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그동안의 흐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일단은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이번 주 내내 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유리기판 쪽을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올해 어떻게 보면은 또 성장성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쪽이 또 유리기판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흐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그동안에 박스권 상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잘 나오다가 조정이 현재까지 나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박스권 중단 부근에서 저가 부분에 약간의 또 이제 반등 시도를 해주는 그러한 날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박스권 중단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단 부분에서 또 마찬가지 저항에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약간은 부담감을 느끼면서 조정이 나오는 게 현재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제 간밤에 미증시가 이제 또 CPI가 잘 나오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관세에 대한 부분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또 4월 2일부터 완전하게 시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또 이제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언가 이제 활발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이제 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에 강조를 특히나 많이 드렸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저번 주에 이제 강조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수급이 변화하는 분기점 구간에서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을 받아줬기 때문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저번 주부터 반응이 갑자기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보게 되면은 캠트로닉스나 혹은 이제 피롭틱스, 그다음에 JNTC 이러한 종목군들 보게 되면 저번 주부터 수급을 밀어 올려주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유리기판 쪽이 전체적으로 무언가 이제 다른 종목군들은 빠져버리는데 그 빠져버리는 수급을 받아주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YC캠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의 초도 물량을 납품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또 연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삼성전기가 이제 유리기판 시생산에 또 초입기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제 또 각 기업들이 초도 물량 납품을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새롭게 또 유리기판 쪽에 대한 어떤 생산 라인을 만들려고 물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유리기판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에서 사실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군이 많지 않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또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도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감돌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이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이제 이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서 납품이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성장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또 이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 쪽은 워낙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캠트로닉스가 일단은 가장 대장으로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상당히 오늘 장 후반까지 좋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유리기판 쪽은 여전히 저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SK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JNTC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피롭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 아직까지 올라갈 만한 구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장은 오늘 수급에 또 상당히 특이점이 좀 나타나거든요. 수급이 특이점이다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는 기술주 쪽으로 또 수급이 많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파악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은 아마 현재 구간에서 멈춘다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또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접근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벌써 이제 저가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또 강력한 상승,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캠트로닉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접근하기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리기판 쪽은 여전히 후발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후발주자를 찾으려는 노력들은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유리기판은 아마 올해 저는 계속해서 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이 시생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 들어가고, 납품 들어가고, 수주권 따내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제 눈에 찍히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 꾸준하게 유리기판 쪽은 관심 받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후발주자를 찾을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찾으신 후발주자 있으세요? 유리기판 쪽에. 뭐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 종목군들과 이제 동일하죠. 이제 워낙에 저는 또 이제 YC캠 많이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기 때문에 뭐 여전히 YC캠 계속해서 보고 있고, 뭐 그 외에도 히롭틱스나 SKC 같은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이제 후보군인데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또 후발주자로 바로 이제 접근할 준비를 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올 한해 내내 좀 봐야 될 것 같다. 관심을 두자 얘기해 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로봇입니다. 대장의 흐름만 파악해라. 로봇주가 이쪽을 보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저쪽을 보면은 아직 꼼짝도 안 하는 것 같고, 로봇주뿐만 아니라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한 섹터 내에서도 온기가 퍼져나가기보다는 한쪽이 좀 고여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로봇주 역시도 T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뉴스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만 눈길이 가는데, 거기다가 클로봇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로봇주들의 흐름에서는 어떤 점들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뭐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선별이 중요한 섹터군으로 또 이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또 받아주는 종목만 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수급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기판 쪽을 또 이제 저번 주 이 시간부터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고 금요일에도 강조를 드렸었는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군이었죠. 어느 구간이었냐면 딱 요 구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당겨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 구간에 정확하게 수급 변화점이 확인이 되는 것을 또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쭉 탄력이 나와주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쭉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저가를 확보를 해준 다음에 고개를 확 틀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수급이 또 강력하게 들어가주는 이러한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저번 주에 특히나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됐기 때문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그 다음 주에 주도주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새롭게 포트를 다시 한번 꾸려 나가면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을 봤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로봇의 움직임이 딱 눈에 띄었던 거죠. 보게 되면은 지금 클로봇 같은 경우에 요때 당시에 수급을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면서 이제 그때 이제 뭐 조선이나 방산, 원전 등등에서 우리 시장을 또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던 와중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급을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고개를 틀어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장세고 순환매 장세거든요. 계속해서 개별 종목이 강력하게 도는 이러한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같은 종목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다가오는 종목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나타내 줬다라는 거죠. 쭉 조정이 나오고 있다가 어떠한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쉬어가는 구간에 그 수급을 받아주면서 로봇주가 무언가 꿈틀꿈틀 할 만한 이슈가 있었나라고 봤더니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자사의 로봇에 대해서 AI 영상 합승 과정을 공개를 했다. 그러면서 클로봇이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업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을 그대로 받아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클로봇이 또 이제 막 대장으로서 급등이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클로봇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마찬가지 같은 또 이제 협업 관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끌어올려주고 그러면서 대장이 가주니까 또 이제 T로보틱스나 로보티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약간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대장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수급의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수급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특이점을 특히나 파악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로봇을 중심으로 해서 로봇주들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김혜율 전문가가 보고 있는 마지막 포인트는요. 철강입니다. 철강 관세 부과에도 잘 가는 이유. 오늘 초반에 대형 철강주들, 현대제철이나 이쪽은 살짝 출렁거리긴 했는데 휴스틸이나 세아제강 등의 이 강관 쪽 종목군들은 꾸준히 좀 잘 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하면은 우리도 관세를 내야 될 텐데 하시면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은 휴스틸도 하락으로 전환되기는 했습니다. 철강 섹터는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철강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딱 금요일에 같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유리기판이나 클로봇 다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언급을 또 드렸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철강 쪽을 왜 이제 또 강조를 많이 드렸느냐. 철강 쪽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해서 이 철강 관세 수혜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또 기대감을 가져가는 섹터군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무엇이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에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빠지는 구간에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즉 철강 같은 경우에도 무언가 그동안에 잘 가던 섹터군들이 빠지는데 그러한 와중에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강조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더군다나 이 종목은 화요일 날에도 이제 추천을 드렸었죠. 라스트 찬스 시간에. 그러면서 이제 또 목표가 바로 도달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추어져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이 미국을 향한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쿼터제가 제한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관세가 없는 대신에 1년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되는 쿼터제가 있었는데 쿼터제가 이제 이번에 관세가 부과가 되게 되면서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또 생산 시설을 잘 만들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쟁에 있어서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굉장히 또 잘 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철강 대장주가 잘 가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휴스틸 그다음에 하이스트 이러한 또 후발주자들이 또 잘 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제가 일괄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 또 다 일괄적으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급등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 어떠한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수급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급 변화점에 맞추어서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또 이제 선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더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이 또 이제 수급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지금 철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넥스틸이나 휴스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저는 포스코 DX가 이제 약간은 막차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DX도 지금 이제 접근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단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종목군들, 새로운 전략을 또 어느 정도 적용을 해서 빠른 순환매에 특히나 좀 적응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또 많이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철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빨라서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투자 전략 김혜우 전문가님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싹 언급을 드렸던 건데, 결론적으로 오늘도 시장의 수급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잘 갔죠. 뭐 한국 첨단 소재, 뭐 그다음에 뭐 KCS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상한가를 가버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후발로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언급드렸던 유리기판, 지금 이제 뭐 한빛 레이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캠트로닉스 계속해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오후장에 투자가 있거든요. 보안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주들이 또 한싹, 센즈랩, 모니터랩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또 같이 탄력이 나와버리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수급을 받아줬죠. 자,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반등을 이끌었었던 건 기술주였습니다. 기술주, 양자 컴퓨터 쪽도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테슬라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지금 이번 주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철강 쪽이나 혹은 관세 수혜를 받는 쪽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반응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기술주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그동안에 또 쉬었었던 이 기술주들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또 잠시간은 기술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구간이 또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의료용 AI 쪽에 또 토마토 시스템 같은 이런 종목군도 오늘 지금 종가까지 상한가를 가려고 계속 물량을 밀어 올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이제 순환매 속도가 빠른데, 저번 주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로봇이나 혹은 뭐 철강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고, 뭐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이러한 종목군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 후반에 또 넘어오니까 관련된 종목군들이 신고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 되면서 이제 기술주 쪽으로 또 이제 수급을 넘겨버리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종가까지 계속해서 유리기판, 양자 컴퓨터, 뭐 AI 이런 쪽들의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는 기술주가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또 기술주 쪽으로 순환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기술주가 또 다음 주에 순환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고점이 찍는 종목군들이 생겨나면서 새롭게 또 순환을 할 수 있는 섹터군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순환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좀 적응을 하셔야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4월 2일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날이 딱 찍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달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강하게 갈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어서 수익을 챙겨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시각에 의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계속해서 전략은 빠른 순환매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까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포인트의 김영희 전문가였습니다.